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아 타이거스의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바로 김태균 선수의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태균 선수는 지난 전반기 막판 기아 타이거스에 합류를 했죠. 유지혁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어서 인천 문학 SSG전부터 합류를 해서 현재까지 6승 2패 상당히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김태구 선수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경기는 없을지 몰라도 그때 이후로 김태구 선수가 합류한 이후로 기아 타이거스가 포수가 약해서 졌다, 이런 이야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포수가 약해서 졌다고 생각되는 경기는 하나도 없죠. 이 말인즉슨 기아 타이거스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포수 문제를 김태균 선수로 인해서 해결을 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어제 경기 두산 베어스와의 홈 후반기 개막 첫 경기에서 도루 저지를 해내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하위 타선에서 물론 장타를 뻥뻥 때려내는 어떤 그런 박동원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타점을 기록을 한다던가 안타를 낸다던가 합류 이후에 3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런 만큼 하위 타선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김정욱 감독님께 김태구 선수 어떠십니까? 활약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욱 감독님이 그냥 조금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뉘앙스냐면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너무 띄워주면 안 돼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김태구 선수의 기량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 일단 어린 선수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신범수라던가 주효상 선수라던가 한승, 그 다음에 한준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김태구 선수의 그늘막에서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쓰게 되면 너무 단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주전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준수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은 괜찮은데 도루 저지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 신범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프레이밍 부분에서도 그렇고 타격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고, 한승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으로 현재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아 타이거스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분명히 포수를 지명을 할 텐데, 이런 선수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김태구 선수의 영입의 최대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기아 타이거스 내부에서도 김태균 선수의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김태균 선수의 에이전시인 브리온 컴퍼니에서 기아 타이거스에게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런 김태구 선수의 장기 계약에 대한 어떤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장기 계약이 일단 7월달 이내에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재 7월 23일 현재 제가 기아 구단에 확인해 본 바로는 기아 타이거스 구단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아 타이거스의 어떤 원하는 금액은 김태균 선수 쪽에 제시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장기 계약은 사실상의 FA 계약이잖아요. 사실상의 FA 계약에 가까운데, 이런 FA 계약은 단장님이 귀국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심지어 단장은 실행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 있는 상태이고 27일은 돼야 한국에 입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되겠죠. 물론 현 상태에서 전력 분석 팀장님이신 권유민 팀장님이 현재 협상 대기를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심단장님이 한국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협상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7월 말에서 한 8월 초 사이가 아마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기아 타이거스 내부에서는 김선빈 선수와 최영우 선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즉 김태균 선수가 필요한 것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무작정 그러니까 팬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말 많은 금액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김태균 선수에게 많은 금액을 주게 되면 최영우 선수와 김선빈 선수에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스타일이기도 하고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FA로 기아에 이적한 이래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선빈 선수는 팀의 주장이고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 3피트 위반 판정 관련해서도 스스로 총대를 멜 정도로 진짜 주장 같은 역할을 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팀 공헌도가 상당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선수들에 대한 계약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기아 타이거스 측에서는 우리 야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 정말 모든 선수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애들로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셀러리 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나성범이라는 대형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상당 부분 셀러리 캡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잡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김선빈 선수와 최영우 선수를 또 내부 FA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더욱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거기다가 신기하 단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퍼주는 스타일의 계약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용병 영입 자체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경쟁이거든요. 거기다가 메디나 선수를 교체한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용병 선수 같은 경우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기아 타이거스만 용병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디나 선수의 대체자인 마리오 산체스 선수를 28만 불에 데려왔었고 파노리 선수도 합리적인 가격에 영입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 일처리하는 스타일 자체가 굳이 좀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어떤 선수를 잡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트레이드라든가 용병 영입의 스타일만 봤을 때는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물론 김태균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에 정말 필요한 선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FA로 나왔을 경우에 잡을 가능성이 매우 희소하죠. 그리고 타 구단에서도 김태균 선수를 FA로 어쨌든 만으로 34세인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에게 고액을 주고 FA로 영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굳이 경제 상대로 본다면 SSG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SSG 같은 경우도 최근 김민식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따라서 거액의 오퍼를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가 어떻게 보면 김태균의 최고의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짝 양보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김태균 선수 또한 기아가 출장 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 상태에서 봤을 때 김태구 선수가 지난번에 4년에 옵션 포함해서 13억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대의 금액 정도라면 김태구 선수의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기아 타이거스 입장에서도 나름 만족할 만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인 계약 금액은 어떨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심지어 단장님이 입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김태군의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마 팬 여러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김태군의 계약이 김선빈과 최영호 선수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계약이 합리적인 선인지 팬 여러분들의 여론도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스 경기를 취재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